이번 시간에는 바이노미얼 트리에 대해서 이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1기간 모형에서 여기가 S고 S0고 위로 올라갈 값이 US0, 떨어질 확률이 이제 떨어지는 값이 DS0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 이제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빌리티 P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냐면 U-D에 2의 R 델타 T 마이너스 D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리버티브 파생 상품이 위로 갈 때 파생 상품의 포지션이 FU라고 하고, 떨어지는 상황의 파생 상품의 포지션이 FD라고 하고, 현재 값을 F라고 얘기를 하면 이 F 값은 어떻게 되냐면 P에다가 FU 플러스 1 마이너스 P에다가 FD, 이 값을 이자율만큼 할인을 시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은 0에서 델타 T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여러가지 기간 모형일 때도 일반적인 폼으로 이항 정리 형태로 우리가 기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스크 뉴트럴 P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주가가 있으면 오를 확률이 있을 거고 떨어질 확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우리가 이 P를 FU가 되는 확률이 이제 P인 거고, 떨어져서 FD가 되는 확률이 1-P라서 이 확률로 서로 기대값을 구해서 이자율만큼 할인을 델타 T 시점의 기대값을, 이 밸류는 T가 델타 T 시점의 기대값이 되겠죠. 그 값을 구해서 이자율만큼 할인을 시키는 게 현재 밸류의 데리버티브 프라이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S는 이제 언더라인 어셋은 실제적인 모형에서 보면 여기 S0, US0, DS0면 실제적으로 마켓에서의 올라가는 주가에 올라가는 확률은 P스타가 있겠죠. 떨어지는 확률은 1-P스타 확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에서는 P스타 1-P스타인데, 이제 우리가 파생 상품의 가격을 프라이싱 할 때는 이제 이 P스타가 연관이 되지 않고 리스크 뉴트럴한 P, 이 형태가 이제 이 형태에 의해서 이 P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빌리티 P에 의해서 기대값을 구해서 할인이 되는 형태로 귀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P스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즉 다른 말로 보면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입에서 보면 기초자산의 모형을 우리가 ds of t는 뮤의 s of t의 dt 플러스 시그마 s of t의 d의 g of 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뮤하고 시그마가 상수면 실질적으로 s of t는 s0의 2에 뮤 마이너스 2분의 1의 시그마 스퀘어의 t 플러스 시그마 g of t가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S of T의 기대값은 S0의 2의 mu of T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mu를 이제 expected return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continuous 타입에서 risk neutral world에서는 이 mu를 이제 R로 바꿀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다른 이제 측도 다른 세계로 바꿔서 다른 측정의 자로 바꿔서 이제 R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세상이 리스크 뉴트럴 월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위험 중립적인 세상이다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불확실한 자산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 이제 불확실성이 있죠. 위험을 안고 있죠. 그런데 그 위험을 안는 만큼 그러면 이자보다 더 큰 익세스 리턴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리턴이 뮤가 있어서 거기에 연관되는 세상이 P스타인 건데, 여기 세상인 건데, 그 데리버티브 프라이싱을 할 때는 그 P스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자율하고 연계되는 형태로 봐서 리스크 뉴트럴 월드에서 probability P를 가지고 기대값을 구해서 할인을 하는 형태로 귀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데리버티브 프라이싱을 할 때 이 마켓의 expected return이 연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좀 문제가, 이제 뮤를 구할 필요도 없고 사람마다 그 리스크 어벌스함, 즉 위험을 회피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개개인마다 뮤가 다를 수 있는 그 형태가 연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심플하게 이제 파생 상품을 일괄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P스타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이 excess return을 뮤를 주는 게 P스타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P스타 형태로 US0가 있을 거고요. 올라가는 확률이 P스타인 거죠. 그 다음에 떨어지는 확률이 1-P스타인 거니까 리얼 월드에서는 이게 이제 요 T 시점에 T가 델타 T 시점에서의 기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매치를 시켜주면 T 자리에 델타 T가 오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값이 U의 S0 1-P 스타의 D의 S0가 S0의 2의 뮤의 델타 T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S0를 없애고 U-D의 P스타는 2의 뮤 델타 T 마이너스 S0가 될 거고요. 궁극적으로 P스타는 S0가 아니라 D가 될 거고요. 이것도 없어지니까 P스타는 U-D분의 2의 뮤의 델타 T 마이너스 D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세상은 이런 형태의 probability를 갖는데, 우리가 데리버티브 프라이싱을 할 때는 위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위에 올라가는 포트폴리오, 떨어지는 포트폴리오를 갖게 하는 델타하고 P를 찾았는데, 델타를 찾아서 이제 밸류를 구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데리버티브의 밸류로 기대값으로 바꿔서 보니까 요 P가 얻어졌죠. 그래서 요 사이하고 서로 이제 다른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P스타, 리얼월드의 스타를 요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형태가 뭐냐? 이 시어럼이 이제 걸사노프 시어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어드밴스드한 이론에서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거기서 바꿔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굳이 이 뮤에 관계없이 여기 세상에서 밸류를 구하면 상관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밸류에서 우리가 리스크 뉴트럴이면 리스크 뉴트럴에서는 이 뮤가 우리가 R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어떤 체크를 해보냐면 실질적으로 P하고 US0 1-P의 DS0를 구하면은 우리가 S0 2의 R 델타 T가 되는 걸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자율만큼 expected return이 이자율로 바뀌어서 continuous 타입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 자리에 R이 오니까 그 세상에서는 risk neutral world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뭐 P 자리에 2의 R 델타 T가 왔으니까 뮤 델타 T가 오면 2의 뮤 델타 T의 S0였죠. 그러면 여기서는 R이 왔으니까 R이 되겠죠.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P 자리에 U-D에 2의 R 델타 T를 넣고요. U의 S0 플러스 U-D에 U-2의 R 델타 T의 S0, D의 S0 이 값을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U-D분의 소거될 거는 뭐가 소거되나요? 여기 뒤에 파트가 소거되겠죠. 이 파트는 없어지고 이 파트도 없어지고 앞에 파트는 2의 R 델타 T에
U-D의 S0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래서 S02의 R 델타 T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expected return이 R 형태로 바뀌는 형태로 귀결이 되어서 우리가 continuous 타입에서 expected return을 R로 놓는 형태가 risk neutral world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이 discrete 타입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일치가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렇게 귀결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러면 리스크 뉴트럴로 바꾸면은 매저로 바꾸면 걸산오프 세럼이라는 걸 이용해서 바꾸면은 뮤가 expected return이 이제 뮤가 R로 바뀌는 건 알겠는데 변동성은 어떻게 되며 U하고 D하고의 변동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마켓에서 보면 리얼 월드에서 보면 실제 세상에서 보면 어떻냐면 우리가 S0, US0, DS0며 실제 이 올라가는 확률이 P스타라고 하고 1-P스타겠죠. 리얼 월드에서는. 그리고 리스크 뉴트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S0, US0, DS0고 리스크 뉴트럴에서는 우리가 P, 1-P 스타, P를 쓸 거고요. 자, 여기에서 P스타는 U-D분의 2의 뮤 델타 T 마이너스 D가 될 거고요. 여기 리스크 뉴트럴에서 P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델타 T 마이너스 D. 자, 그러면 이제 이 U하고 D는 그 컨티뉴어스 타입에서 변동성이라고 하는 시그마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그젬플이 있는데 책에서는 몇 년도 논문을 봤냐면 1979년도에 콕스, 로스, 루빈스타인 모형 논문을 살펴보고 거기 모형에 맞춰서 U하고 D를 설정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U는 2의 시그마의 델타 T로 놓을 거고요. D는 이거의 역수인 2의 마이너스 시그마의 루트 델타 T로 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요런 형태로 역수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뭐 또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논문을 참조하냐면 1979년도에 콕스, 로스, 루빈스타인의 CIR 이제 모형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책의 교재를 봐서 논문을 찾아보면 이해가 훨씬 더 원활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전개를 했는지. 자, 여기서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면 어떻게 보고 싶냐면 우리가 컨티뉴어스를 먼저 배웠으니까 조금 이해를 하는 게 D의 S of T의 ST는 나누면은 뮤의 플러스 DT 플러스 시그마의 D의 G of T입니다. 자, 실제 세상에서는 자, 이렇게 뮤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의 베리언스를 보면 되겠죠. 이거는 시그마의 델타 T, 시그마 스퀘어의 델타 T 형태로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차관을 해서 오르는 게 US0니까 이 형태를 똑같이 보면 이게 증가량이겠죠. 이걸 디스크리트 타입으로 바꾸면 델타 ST분의 S0의 베리언스 값이 시그마 스퀘어의 델타 T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바꿔보면 위의 자리에서 US0 빼기 S0가 되겠죠. 이 부분에서 S0로 나눈 거. 이거에 대한 베리언스가 시그마 제곱의 델타 T가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주가의 변동이니까 이렇게 보나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본다고 볼 거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를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오른 형태의 변동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에 이 부분을 랜덤 베리어블로 보는 거죠.
이 부분을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로 보는 거고, 이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베리언스가 시그마 스퀘어 델타 t니까 이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이제 형태가 뭐가 되냐면 위로 오를 때는 p 확률로서 p 스타 확률로서 어떻게 되냐면 S0분의 US0 마이너스 S0가 될 거고요. 1 마이너스 p 스타 확률로 어떻게 되냐면 S0분의 ds0 마이너스 s0가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런 변수를 생각하면 되겠죠. x는 u-1 확률이 얼마? p 스타 확률로 u-1이고 1-p 스타 확률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d-1이 된다라는 얘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u-1은 p 스타의 확률로 가있고 d-1은 1-p 스타 확률로 가지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에 대한 베리언스는 결국은 이렇게 봐도 상관없겠죠. u 확률을 가지면서 p 스타 확률로 u를 가지고 1-p 스타 확률로 d를 가진다. 이 상태의 확률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베리언스를 구하는 거하고 같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1을 하는 거는 베리언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베리언스를 구해보면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예를 들면 x에 이렇게 보죠. 어떤 랜덤 베리어블 x의 probability mass 펑션이 f of x인데 여기서 x가 u이면 p 스타가 될 거고요. if x가 d이면 1-p 스타가 되는 이 형태의 분포에 대한 베리언스가 시그마 스퀘어 델타 t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베리언스를 보면 여기하고 이거하고 또 서로 다릅니다. 다른 변수가 되겠죠. 랜덤 베리어블이 될 거고요. 자, 이 베리언스는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음 장에 쓸게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한 번 더 쓰면 f of x인데 if x가 u면 p 스타, if x가 d면 1-p 스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베리언스 x는 어떻게 되냐면 x의 스퀘어의 기대값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스퀘어의 기대값은 뭐냐면 u 제곱의 p 스타 더하기 1-p 스타의 확률로 d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빼기 기대값은 u p 스타 더하기 1-p 스타의 d가 되겠죠. 이거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이 형태는 p 스타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u-d에 2의 mu 델타 t 마이너스 d겠죠. 그래서 값을 대입해서 제곱을 하면 이 안의 값이 2의 mu의 델타 t라고 했으니까 제곱을 하면 2가 붙겠죠. 자,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여기 밑에 부분에도 조금 전개를 하면 요 부분을 u-d에 u의 2의 mu의 델타 t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u 스퀘어 더하기 u-d분의 u-2의 mu 델타 t의 d 스퀘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에서 빼기 2의 2 mu 델타 t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값이 뭐가 되는 거? 시그마 스퀘어의 델타 t가 되게끔 잡으면은 u가 아까 어떻게 2의 시그마 루트 델타 t, d가 2의 마이너스 시그마 루트 델타 t가 된다. 이걸 유도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어떤 유도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유도가 되냐면 우선 CRI 모형에서 가정을 한 거는 아래로 떨어지고 위로 올라가나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나 UD를 곱하면 같은 밸류 1을 준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U는 D분의 1이다 또는 D는 U분의 1이다 라는 걸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고려를 하면 이 부분은 안에 걸 전개를 하면
u 마이너스 d분의 어떻게 되냐면 2의 뮤의 델타 t는 u 제곱 플러스 빼기 d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ud를 묶으면 u 마이너스 d가 됩니다. 그 다음 빼기 2의 2 뮤 델타 t가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약분을 시키면 2의 뮤 델타 t에 u 플러스 d가 될 거고요. 여기는 ud가 될 거고 마이너스 2의 2 뮤 델타 t는 시그마의 제곱의 델타 t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당하게 변형을 하면 되는 건데 우선 u하고 d가 서로 역수관계 두 개 곱해서 1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부분은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d는 u분의 1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2의 뮤의 델타 t에 u 플러스 u분의 1 빼기 1에 마이너스 2의 2뮤 델타 t가 시그마 제곱의 델타 t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당히 바꾸냐? 뭐 여러가지 형태로 하겠지만 우리가 1보다 델타 t보다 큰 텀은 제거를 했었죠. 그래서 그 형태로 전개를 해보면 우선은 여기에서 이제 테일러 익스펜션을 U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당하게 바꾸죠. 2의 뮤의 델타 t에 여기에 u를 곱하면은 1이 될 거고요. u 마이너스 u의 2의 2뮤의 델타 t 승에 마이너스 u의 시그마 스퀘어의 델타 t가 됩니다. 는 0. 그러면 2의 뮤의 델타 t의 u의 스퀘어는 빼기 u를 묶으면 1 더하기 2의 2뮤 델타 t의 플러스 시그마 스퀘어의 델타 t가 될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2의 뮤의 델타 t는 0이 됩니다. 그러면 u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2의 뮤 델타 t에 여기는 1 플러스 2의 2뮤 델타 t 플러스 시그마 스퀘어의 델타 t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 플러스 2의 2뮤 델타 t에 플러스 시그마 제곱의 델타 t에 제곱에 빼기 두 개를 곱해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4에다가 2의 2뮤 델타 t가 되겠네요. 자, 이걸 적당히 변형을 하는 건데 우리가 테일러 분사를 하면 이제 2의 뮤의 델타 t는 어떻게 바뀌냐? 우선 이렇게 바꾸죠. 이 부분을 약분을 하면 마이너스. 자, 이 부분을 맞나요? u를 곱하고 그 다음에 넘기고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자, 어떻게 바뀌냐면 우선은 2의 뮤의 델타 t는 근사적으로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면 뮤의 델타 t 형태로 바꿉니다.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델타 t에 대한 하이 올더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제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근사를 시켜서 여기를 근사를 하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 부분은 조금 지우죠. 자, 근사를 시키면 2의 뮤의 델타 t를 1 플러스 뮤 델타 t로 바꾸면은 자, 어떻게 바뀌냐면 이 부분은 2 플러스 2뮤 델타 t로 바뀌고요. 분자는 이 부분이 2 플러스
2뮤 델타 t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시그마 스퀘어의 델타 t가 될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어떻게 바뀌냐면 이 부분이 2 플러스 2뮤 델타 t 플러스 시그마 스퀘어의 델타 t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4에다가 1 플러스 2뮤 델타 t 이런 형태로 바뀌겠네. 자, 이렇게 바뀌면 u를 곱하면 이렇게 되네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펴보냐면 여기서 이 부분은 서로 약분을 해서 나누면 어떻게 되면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2 플러스 실질적으로 2 플러스 2뮤 델타 t 분의 1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 1 플러스 뮤의 델타 t 분의 1이 되고요. 이거는 지오메트릭 시리즈로 바꾸면은 1 플러스 뮤 델타 t 플러스 쭉 나가니까 끊으면 이렇게 근사가 되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거는 2분의 1에 1 플러스 뮤 델타 t로 근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분모 형태는. 그러면 이렇게 근사를 하니까 우리가 하이월드 텀은 제거를 하니까 실제로 위에 델타 t 텀이 있으니까 결합을 하면 여기는 2분의 1의 시그마 스퀘어의 델타 t 형태만 남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루트 안이 이제 또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여기 정리를 하면 이 분모는 어차피 2분의 1이 있는 거니까 2분의 1은 왜냐면 뮤 델타 t가 있으니까 그거는 분자의 지배를 받으니까 여기 2분의 1을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근사가 될 거고 이 안에 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전개를 하면 이렇게 전개를 할까요? 그 다음에 4에다가 1 플러스 뮤 델타 t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의 델타 t 그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 4승의 델타 t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다가 1 플러스 2뮤 델타 t 이렇게 바뀌겠네요. 이 루트 안에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요 뒤에 파트는 이 뒤에 파트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나요? 뒤에 파트는 전개를 하면 이 부분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4에다가 1 플러스 뮤의 델타 t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변형을 해서 이 안으로 밖으로 빼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루트 안에는 상수로 보면 여기 4가 하나 있죠. 전체 전개를 하면 4 하나 있고 여기도 4가 하나 있으니까 4는 제거가 되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조금 근사를 하면 1 플러스 2분의 1의 시그마 제곱의 델타 t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2분의 1에 루트가 붙고요. 전개를 하면 실질적으로 4는 제거가 되고 뭐만 남냐면 여기에는 8뮤의 델타 t 플러스 4의 뮤 제곱의 델타 t의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 뒤에 부분에는 플러스 4에다가 시그마 제곱의 델타 t, 그 다음에 더하기 델타 t 더하기 4에다가 뮤의 시그마 제곱의 델타 t의 스퀘어가 있고요. 시그마 4승의 델타 t의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의 뮤의 델타 t, 뭐 이런 식이 있겠네요. 여기 뒷부분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될 건데, 우선은 여기 루트하는 제곱은 더 작아지는 거니까 제곱텀은 우선 제거를 하죠. 그러면 지배를 받는 게 더 작아질 거니까 여기 1차 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1차 텀이 지금 여기가 제거가 되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4 시그마 제곱의 델타 t만 남는 거죠. 여기 4인데 4 시그마 제곱의 델타 t만 남아서 이 부분을 루트 씌워서 나오면은 2 시그마의 루트 델타 t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마지막 부분을 요걸 요약을 해서 써보면 1 플러스 2분의 1의 시그마 스퀘어의 델타 t에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의 루트 델타 t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u 같은 경우에는 더 큰 값을 구하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u는 여기 위에 쓸게요. 위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플러스 2분의 1의 시그마 제곱의 델타 t에 플러스 시그마의 루트 델타 t고요. 델타 t하고 루트 델타 t가 있으니까 루트 델타 t가 더 큰 양이겠죠. 굉장히 작을 때는. 시그마 제곱은, 시그마는 또 1보다 작은 어떤 밸류 형태일 거니까 제곱을 하면 더 작아질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분은 무시를 할 수가 있어서 1 플러스 시그마 루트 델타 t일 거고요. 이걸 익스페리멘셜 타입으로 쓰니까 시그마의 루트 델타 t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u를 어떻게 2의 시그마의 루트 델타 t로 놓겠다라는 거고요. u는 반대로 이거의 역수니까, d는 이거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시그마의 루트 델타 t로 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리얼 월드에서 우리가 지금 구했잖아요. 앞에서 리얼 월드에서 여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u하고 d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뽑아냈냐면 적당히 변형해서 시그마하고 연관이 있게끔 뽑아낸 겁니다. 변동성하고 연관이 있게끔. 그러면 당연히 리스크 뉴트럴 월드에서도 우리가 계산을 하면 P 스타 자리에 P를 넣으면 되겠죠. 여기 앞에서 보면 P 스타 자리에 여기서 보면 P 스타 자리에 P를 대입해서 넣는 게 리스크 뉴트럴이니까 리스크 뉴트럴에서 똑같이 써보면 우리가 u의 제곱에 p, d의 제곱에 1-p 형태로 쓰고요. 이거는 x의 제곱의 기대값이고, 그 다음에 x의 기대값 형태는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앞에 p 스타 형태로 쓴 거. 이것도 똑같이 뮤에 연관이 없이 지금 뽑아졌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시그마 제곱 델타 t가 되게끔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요 값을 해서 넣어서 대입을 하면 궁극적으로 이쪽에 좌변이 정리가 되는 게 뮤는 사라졌을 거잖아요. 실제 세상에서는 p 스타를 넣었을 때는 뮤가 사라지고 시그마 제곱 델타 t가 되는 형태로 귀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넣어서 체크를 하면 시그마 제곱의 델타 t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값을 대입을 하면.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까지 체크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u 자리에 시그마 제곱을 넣으면 u 자리에 2 시그마 루트 델타 t가 될 거고요. p 자리에는 이렇게 넣겠죠. 그 다음에 d 자리에는 이렇게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똑같이 u의 p 자리에는 u 마이너스 d분의 2의 r 델타 t 마이너스 d에 플러스 d에 u 마이너스 d에 u 마이너스 2의 r 델타 t 값을 제곱을 하면 이 값을 적당히 구하면 이제 시그마 제곱 델타 t가 된다는 걸 체크를 하면 이제 리얼 월드에서의 밸류도 이제 똑같이 구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 실제 세계에서 P expected return은 뮤고 변동성에 관한 베리언스 타입은 시그마 스퀘어의 델타 t 형태로 되는 거고요. 리스크 뉴트럴 월드에 와서는 기대값, 언더라인에 대한 기대값은 뮤가 r로 바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보였고요. 베리언스는 똑같이 시그마 스퀘어 델타 t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세계에서 리스크 뉴트럴 세계로 바뀔 때, 위험 중립적인 세계로 바뀔 때 expected return은 뮤에서 r로 체인지가 되지만 변동성에 관련된 시그마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같이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리얼 월드 실제 세상에서 변동성을 뽑아내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expected return은 이제 뮤에서 이자율로 체인지가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우선 U하고 D, 바이노미얼 트리에서 U, D는 어떻게 디파인을 할 거냐, 변동성에 연관을 시켜서 E2 시그마 루트 델타 T, 그 다음에 D는 E의 마이너스 시그마 루트 델타 T로 놓는 형태가 1979년도에 CRR 모형으로 이제 유도가 되어진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여러가지 모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CRR 모형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걸로 이해를 하고, 추후에 이제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때 이제 커버를 해 나가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